법규 읽어주는 복쌤입니다. 오늘은 하루 10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읽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제 법 4조부터 법 4조에 대한 내용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 4조 이 내용이 이제 작년부터 조금 내용이 수정되면서 일부 수정되면서 혹시나 이제 예전에 국가고시를 예전에 졸업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내용이 조금 바뀌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다시 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자, 면허는 의료기사 등이 어느 하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된다. 국가시험에 대해서는 따로 나올 거고 자,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된다. 은근히 얘가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죠. 의료기사 등은 누구의 면허를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의료기사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되고, 자,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대학이라고 하면 4년제고요. 예전에 기준으로 하니까 얘가 2년, 얘가 3년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 그냥 전문대학이 2, 3년제, 대학이 4년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법령으로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취득하려고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학문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된 거죠. 현장 실습 교과목을 이수하여, 자, 이제는 현장 실습 교과목 이수가 없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러면 예전에 졸업하셨던 분들은 만약에 안 듣고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2026년 02년 02월 졸업생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8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 부터는 그때부터 졸업한 그 이후에 졸업한 모든 수험생들은 다 현장 실습 교과목이 찍혀져 있어야 돼요. 그 전에는 혹시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거고, 2026년 02월 졸업생 이후, 그러니까 작년에 38회 친 수험생들도 다 증명했고, 그 다음에 올해 39회 시험을 치시는 분들, 2026년 39회 시험 치시는 분들도 나중에 면허시험 합격하더라도 면허증 발급받을 때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현장 실습 과목, 안경사 현장 실습, 치과위생사 현장 실습 이런 식으로 본인의 면허에 상응하는 현장 실습 과목이 찍혀져 있어야 된다 소리입니다. 걔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시험을 합격한다 하더라도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옛날 의무기록사죠. 이 같은 경우에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이쪽은 현장 실습 그 내용이 아직 없습니다. 그냥 이제 예전에는 물리치료 이런 쪽 다 현장 실습 다 있었는데, 이제 안경사가 여기 이 부분이 좀 추가가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안경사 쪽에 영상을 찍다 주로 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에서는 똑같죠. 외국에서는 외국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시험을 쳐서 합격할 수 있게,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학교 졸업하고 면허시험 쳐서 면허를 딸 수 있다는 거고요. 혹시 외국에서 안경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서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주는데, 이게 안경사라는 면허 제도가 외국과 한국은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한국에 와서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학부과정 졸업한 이후에 시험을 치게 하는 이런 가능성이 있고요. 제 구독자 중에도 베테랑 분이 합격하신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 그러니까 현재 2년제면 2학년, 3년제 3학년, 4년제 4학년 학생들은 12월 달에 시험 칠 때 졸업생이 아닌 졸업 예정자라는 신분으로 시험을 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졸업이 됐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면 만약에 졸업이 유예돼 버리면 면허시험 합격이랑 상관없이 면허시험 합격도 취소되고 졸업도 그대로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다만 그 졸업 예정 시기에 졸업하여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졸업이 안 되면 면허는 합격 여부 상관없이 어차피 조건이 안 된 상태에서 시험을 친 거기 때문에 자동 취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의료기사, 안경사까지 들어가죠.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안 들어가요. 현장 실습이라는 내용이. 옛날에는 의료기사까지였는데 이 안경사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안경사도 현장 실습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2026년 신입생 같은 경우는 320시간을 이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졸업반에 있는 2년제 과정도 마찬가지죠. 2년제, 3년제 졸업반에 있는 분들 다 160시간 이상 이수하시면 될 겁니다. 아주 유예기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입학하신 2026학번 신입생들은 전부 다 320시간을 현장 실습을 이수한 증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게 또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현장 실습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는 부분,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자격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 면허증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니라면 이 부분을 너무 디테일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게 면허에 상응하지 않는데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은 시험을 내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격사유 무조건 중요하죠. 시험을 못 치는 사람이니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자, 이거는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니까 우선 면허시험을 치기 전에 여기 해당하면 면허시험을 못 치게 하고요. 내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돼 버리면 면허가 자동적으로 취소돼 버립니다. 자, 결격 사유는 반드시 취소 사유입니다. 반드시 취소 사유. 자, 면허 취소 사유는 면허 대여도 있고 정지기간에 일하는 것도 있고 이런 사유들이 몇 개 있는데 걔들은 사유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무조건 무조건 취소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구분은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결격 사유는 의료법은 좀 내용이 복잡해졌지만 의료기사법은 옛날 그대로 단순하게 나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정신질환자입니다. 정신지체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체는 아니에요. 질환만 되고요.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 등에 적합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자, 여기서 이제 정신질환자니까 기본적으로 정신과 전문의가 붙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정신질환 동반해서 육체적인 문제도 같이 있다고 했을 때는 정형외과 의사가 같이 붙을 수도 있고 또는 신경외과 의사가 붙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문의가 여기서 이제 무조건 정신과 전문의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전문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자, 그 다음에 마약류 중독자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을 현혹시킬 내용으로 많이 들어오는 게 알코올 중독이죠.
알코올 중독은 의료기사 등의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현혹되지 마시고 마약류 중독자지 복용자도 아니기 때문에 복용자, 알코올 중독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의료법에는 알코올 중독이 포함돼요. 그게, 의료인은 직접적인 진료를 하기 때문에, 메인이기 때문에, 좀 더 심각성이, 높은 거고요. 기준이 높은 거고, 의료기사는, 어쨌든 메인이 아니잖아요. 의사가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려주는 거를 가지고 업무를 하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은 우선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마약류 중독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안전 후견인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복쌤TV 그 쇼츠 영상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법 또는 형법 그리고 뭐 지역보건법 의료법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는데 아마 보기에는 의료법이 좀 많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뭐 형법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 이런 걸로 해서 이런 걸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자, 그러니까 아직 실형 중에 있거나 면제가 안 됐다. 이러면 이제 계속 그 끝날 때까지는 취소되는 겁니다. 면허 취소가 유지된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고 이상의 실형입니다. 자, 금고라고 하면 실형은 살긴 하지만 강제 노역이 없는 게 이제 금고 이상이죠. 자,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고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면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 좀 기억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벌금형으로 끝나는 건 상관없다. 자, 이렇게. 자, 여기서 만약에 문제를 조금 어렵게 꼬아서 낸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얘가, 재판 중에 있다 이러면, 재판 중에는 우리가 어쨌든 법적으로는 형이 아직 확정되기 전에는 이분한테 아무 형이 없는 거잖아요.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한 번씩 보기로 설명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다음에 국가시험.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1회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한다. 해마다 1회 이상. 1회가 아니에요. 1회 이상이에요. 이게 예전에 시험 일정이 변경되면서 같은 해에 2번 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2월에 한 번 치고 그해 12월에 한 번 더 친 적도 있어서 이거는 무조건 1회가 아니고 1회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시험은 국시원 시험을 치다 보니까 국시원장이라고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데 장관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직접 하고 본인의 면허도 나중에 내어주고 하는 건데 본인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장관 한 명이 모든 과목에 대해서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국가시험원에 따른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쉽게 말하면 국시원이죠. 국시원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죠. 너 대신 일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시험은 장관이 실시하는 거고 실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거, 실제 시험을 진행하는 거는 국시원장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시행령,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장관은 국가시험관리원, 국시원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도록 할 수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시험관리기관장은 국시원장이죠. 국시원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자,
네가 시험 좀 진행해봐 라고 하게 되면 국시원장이 이러이러한 일정에 의해서 여기서 이렇게 시험을 치겠습니다 라는 걸 승인을 받아서 시험 일시, 장소, 과목, 제출기간 이런 거 시험에 필요한 것들을 다 서류화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된다. 하여야 한다니까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하여야 되는데 다만 시험 장소는 지역별 응시위원이 확정된 후 시험의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면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시험 장소는 무조건 30일 전에 해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위에 나와 있지만 시험 장소 위에 있어요. 시험 장소는 90일 전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원서 접수하세요 이런 거 안내할 때랑 같이 시험 장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왜 30일 전, 보통 40일 정도쯤 하는데 그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역별로 응시자 수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의 응시자 수가 너무 없는 경우는 보통 이제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긴 하는데 만약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작년에 서울 같은 경우 그 경기도까지 해서 총 3군데로 나눴잖아요. 집중 인원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응시 인원수가 너무 많은 지역은 분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세분화시켜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접수가 끝난 다음 그러면 접수는 90일 전에 끝나지 않나요? 하겠지만 이게 중간에 취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집계가 막 되고 나서 되고 나서 그리고 그 11월, 12월, 1월 정도에 치르는 국가시험들이랑 다 일정 비교해가지고 장소를 정확하게 공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는 좀 늦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끝에 내용을 보게 되면 자, 하여야 한다는 명령이에요. 명령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30일 전까지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 선택형이죠. 이거는 선택이죠. 그러니까 응시 장소를 무조건 90일 전에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응시인원, 지역별 응시인원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인해서 뒤에 하는 것 뿐이다 라는 것 정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의 제한이고요. 자, 제5조의 각호, 제5조면 결격 사유예요.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시험 못 봐요. 응시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 우리가 이제 부정행위 말하는 거죠. 응시한 사람은 가나요?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 칠 때 부정행위를 한 사람. 그러니까 조건이 안 되는데 도전한 사람. 그 다음에 시험 치는 현장에서 부정행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합격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뉴스에서 한 번씩 보잖아요. 면허 취소되는 것들, 그런 행위로 다 무효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항이면 위에 거죠. 위행에 따라서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서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죠. 3년 아니에요. 3회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올해 시험을 쳤는데 2026년 시험을 쳐서 부정행위가 발각이 돼서 2회 제한을 받았어요. 근데 운이 좋게도 2027년도에 시험이 2번 치러집니다. 여기 한 번, 8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이렇게 해서 6월에 한 번이겠죠. 6월, 12월 이렇게 해서 2번 치러지면
2회를 이미 다 쓴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2028년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소리입니다. 2년 아니에요. 2회예요. 이게 시험이 매년 한 번 정도밖에 이제 거의 볼 때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2년이 아니고 2회라는 거, 그래서 여기 3회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년이 아니고 해다라는 것 반드시 구분하시고, 요거에 대해서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에 따라서 3회 범위인데 그게 어떻게 나눠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응시 제한 기준은 1회, 2회, 3회의 조건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 1회는 시험과 크게 상관이 없이 걸리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미비한 건데, 시험과 상관없이 떠들다 걸리는 거, 말하다 걸리는 거, 이런 것들이 보통 1회에 해당하고요. 자, 2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컨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컨닝은 다 2회에 해당해요. 2회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3회는 뭐냐면 대리시험,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유출, 미리 알고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대리시험을 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3회고요. 2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컨닝, 1회는 실제 시험 문제와 답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부정행위로 간주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1회가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스마트워치를 안 썼는데 내가 깜빡 잊고 끼고 있었던 거야. 그거는 걸리면 1회에 걸립니다. 왜? 허용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스마트워치는 저장 기능도 있고 다 이게 스마트하기 때문에 이거는 못 써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가지고 있다 걸려도, 안 썼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다 걸리면 1회에 응시 제한을 받습니다. 부정행위로 간주되고요. 그의 시험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취소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보통 1회고, 2회는 실제 컨닝이, 3회는 대리시험, 그 다음에 문제 유출, 이런 것들 정도로 나눠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구분하기가 쉬울 거라서, 이걸 너무 대놓고 다 외우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그렇게 큰 틀에 놓고 분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정도 내용으로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모두들 법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이제 법령을 좀 자세히 보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흐름 개념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하실만 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안경사 국가고시 공부는 복습과 함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2026년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출간되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교보문고든 ES24든 본인이 주로 들어가는 인터넷 출판사 들어가가지고 구매하실 수 있고요. 오프라인 매장은 아마 교보문고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게 좀 빠를 거라서 할인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하시면 되겠고, 이거에 대한 영상 강의는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좀 이제 재생 목록을 따로 빼가지고 많이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 모든 문제가 다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중요한 것들 빨간키 내용 정리해서 다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참고하실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2학기 때 이제 여러방 2학기 때 공부하실 때 저희 카페, 그 다음에 카카오톡 공부방, 유튜브 다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지금 여러방을 맞이해서 오프라인 특강도 진행하고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이제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보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읽는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